해밀레님,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 한 가지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밀레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제안해 드리는 게 바로 식초입니다. 근데 그냥 식초 아니고 양념 식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식초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미 식초 영상에서 팩트 체크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H 식초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논문으로 전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이 식초에 달달하게 설탕 넣고 올리고당 넣은 이런 식초 음료 먹고 김 원장 뭐 식초 먹어도 나 당만 잘 오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 있는 분, 또 나 당뇨 예방해야 돼 하시는 분들에게 식초가 과연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식초가 이 포도당과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건데요. 이 목적에 부합되는 21개 동물 연구 그리고 24개의 임상 연구 논문을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혈당 조절을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연구를 보면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서 식전에 식초를 마시는 거 그리고 식후에 식초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어떻게 됐냐 이거 비교를 했더니 식전에 식초를 마셨을 때 인슐린 민감성이 34% 향상이 됐고 식후에는 19%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목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식사가 고탄수화물 식사냐 아니면 저탄수화물 내지는 섬유질이 많은 식사냐에 따라서 혈당 저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탄수화물 식사에 식초를 추가했을 때는 정말 이거 의미 있어 할 정도의 혈당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었던 반면에 저탄수화물 식사나 섬유질이 많은 식사에 식초를 넣었잖아요. 그럼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탄수화물의 양에 따라서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라는 게 섭취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이 초산이 각각 1400mg, 700mg, 15mg 들어있는 실험약 그리고 위약으로 하루에 2번 그러니까 12주 동안 소규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초산을 1400mg 복용한 그룹에서 당화혈색소가 0.16% 떨어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700하고 15mg 이 섭취량에서는 당화혈색소가 오히려 소폭 증가했어요. 이 데이터는 식초를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한 일형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요. 참 흥미롭습니다. 탄수화물 식사 5분 전에 식초 30ml를 섭취하게 했더니 위약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거의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식초를 매일 꾸준히 먹게 되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 3, 4개월 동안 750mg의 초산을 먹게 했어요. 그 결과 배란 기능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인슐린 증감제 약물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슐린 감수성의 개선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피시험자 케이스가 너무 적고 또 참가자가 섭취한 초산의 용량 문제를 다소 조정한다면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릴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식사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오로지 온리 식초로만 혈당 조절이 되는지 살펴본 연구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먹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을 측정했더니 잠자기 전에 식초를 먹은 경우에 평소에 비해서 공복 혈당이 더 낮았던 겁니다. 공복 혈당이 높았던 사람은 공복 혈당 저하폭이 더 컸다고 하네요. 케이스가 적긴 하지만 식사하고는 별개로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는 건강한 사람, 당뇨 환자 모두 의미가 있는 변화를 보였던 결과라는 점에서 식초의 혈당 조절 작용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걸까? 김 원장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 식초의 혈당 조절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좀 신빙성이 있는 몇 가지만 제가 골라보면은, 첫 번째, 이 장에서 밸브 역할을 하는 pH 조절 센서가 식초로 인한 산성 자극을 딱 인지를 해서 위장의 배출 활동을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식후 혈당은 우리 위장에 음식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식초의 산성이 이 12지장의 끝부분에 밸브처럼 달려있는 산성을 감지하는 그 센서를 자극해요. 그래서 이 장으로 음식을 배출하는 활동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식초로 큰 혈당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그 가설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장 배출 속도가 느려지잖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이 식초는 우리 몸에 이 근육 있잖아요. 근육이 혈당을 더 잘 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육이 혈당을 더 잘 흡수하게 되고, 흡수한 혈당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내 몸에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많은 가설이긴 합니다. 세 번째, 이 간에서 당을 만드는 당 신생작용을 억제한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식초 2스푼을 섭취했던 연구에서 제기된 건데, 당 신생작용이 뭐냐 하실 텐데, 우리가 잠들잖아요. 그럼 오랜 공복 시간에 대비해서 간에서 당을 만드는 작업, 이걸 당 신생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초산이 이런 당 신생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설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식초의 효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식초를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초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식초에 당뇨 잡는 여주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여주 그리고 식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초 준비해야 돼요? 궁금하실 텐데 상관없어요. 현미식초, 와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다 좋습니다. 제대로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주를 잘 말려주시는 겁니다. 햇볕에서 완전히 말리거나 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려도 됩니다. 잘 말린 여주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덮는 요령은 중불로 프라이팬을 예열시킨 후에 기름 없이 여주만을 넣고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한 1, 2분 정도 가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세포벽이 파괴돼서 속 내용물이 더 잘 우러나오고 또 살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덮은 여주를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넣어주세요.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도 충분합니다. 뭐 덮은 여주 없다? 그럼 분말을 쓰셔도 좋습니다. 분말도 역시 좀 덮어서 사용하시는데 덮는 요령은 같은데 한 30초 정도 짧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로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아서 실온에서 한 4, 5일 정도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종이컵 1컵 정도 따뜻한 물에 여주 식초 1스푼 정도를 잘 섞어서 차처럼 드시면 좋겠죠. 나 당뇨 있다 하시는 분은 설탕이나 꿀 섞지 마시고 드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여주는 예로부터 이 소갈병, 즉 당뇨를 치료하는 처방에 많이 쓰였던 약초기도 합니다. 여주의 항당뇨 효과는 피인슐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에는 피인슐린이 많거든요. 체내 인슐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혈액 내에 당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쓴맛을 나잖아요. 이게 쓴맛을 내는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일종의 식물성 사포닌 성분이에요.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때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 12주 동안 여주 추출물을 먹인 쥐의 혈당 변화를 살펴보니까 공복 혈당 그리고 내당능이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내가 여주 먹고 싶은데 여주가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 그러니까 식초에 담가 드시는 게 여주의 쓴맛을 피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 담그게 되면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여주의 쓴맛도 어느 정도 사라지거든요. 제가 오늘은 혈당을 조절하는 양념 식초로서 여주 식초 알려드렸어요. 식초 하게 되면 혈당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 인슐린 민감성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작용을 하는 식초에 바로 여주, 혈당 안정시키는 카란틴 들어있죠. 피인슐린이 풍부하잖아요. 이 여주가 더해지니까 효과가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그냥 식초가 아니라 약염 식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주 식초 소개해 드렸어요. 나 공복 혈당도 불안하고 식후 혈당도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전에 혹은 식후에 여주 식초차 한 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혈당으로 불안했던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